아무래도 여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보기에 안 좋잖아요. 사위가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 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장인어른, 요즘에는 아예 노인들을 손님으로도 받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직원을 노인으로 쓰고 있으니 이건 좀 문제잖아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차라리 김 씨에게 사람을 구해서 쓸 테니 식당에는 그만 나와도 좋다라던가. 그동안 고생 많았고 집에서 쉬라고 말을 했었다면 차라리 좋은 마음으로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니 듣는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자네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식당 오픈하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월급까지 드리면서 장인어른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2세 김 씨와 그의 딸 그리고 사위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사위의 말을 들으며 평생 가족의 뒷바라지만 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렇게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자식의 천대와 무시뿐이었죠. 김 씨는 딸과 아들 모두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결혼 후에도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하길래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하려던 계획도 포기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집이 없다고 해서 김 씨의 집에서 살게 해주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금도 보태주고 자리 잡을 때까지 일도 도와주었죠. 그런데 이제 매출이 오르고 먹고 살만해지니 나이든 김 씨는 이제와 나 몰라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자식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자식들이 그걸 마다한다면 김 씨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었죠. 김 씨는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도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부터 집 근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었고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더운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해외 파견 근무를 갔다 오기도 했어요. 1년 중에 쉬는 날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버는데 쓰지는 않으니 자연스레 통장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30이 넘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김 씨는 결혼 후 모아놓은 돈을 전부 투자하여 동네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한이 있었던 김 씨는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대학까지 가르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남일녀의 자식들을 다 좋은 대학으로 보냈고 결혼도 시켰어요. 결혼할 때는 두 자식들 공평하게 아파트도 한 채씩 사서 보냈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해외지사 발령을 받았고 해외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현재는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딸은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아내와 노후만 잘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젊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서 그런지 나이를 먹을수록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에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유유자적 생활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오래 일을 했던 직원에게 마트를 싸게 넘겼고 시골에 집 짓고 작게 농사 짓고 살만한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됐어요. 진작에 가게 넘기시라니까. 이제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쉬세요. 그래, 알겠다. 나도 이젠 좀 쉬어봐야지. 거기는 좀 어떠냐? 별일 없어?
저희는 아픈 곳도 없고 다 건강하게 살아요. 조만간 한국 한번 들어갈게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항상 김 씨의 건강을 걱정하던 아들은 가게를 넘겼다는 말에 크게 기뻐했어요. 예전부터 일 그만두고 편하게 쉬면서 살라고 말을 했었는데 김 씨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60대 때까지는 일을 할 만했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 정말 힘에 부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이 소식을 아들에 이어 딸에게도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딸,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지? 아빠, 안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래,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아빠,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팔아서 식당 차리려고요. 뜬금없는 딸의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말도 잊을 정도였죠. 사실 최 서방이 하던 일을 접었거든요. 요즘 그쪽이 워낙 손님도 없고 직원 월급이랑 월세만 내다가 작년 연말에 폐업했어요. 원래 사위가 하던 일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손님도 많이 줄고 시설도 주변 다른 경쟁업체보다 낡아서 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빚까지 지면서 사업체를 정리했고 이제는 살던 집까지 팔아서 식당을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딸이 꽤나 여유 있게 사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식당을 차린다고 해서 걱정이 덜컥 생기더라고요. 살던 집은 팔지 말고 얼른 다시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둘이 같이 벌면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거 아니냐? 남편이면 몰라도 제가 어떻게 다시 복직을 해요. 애 키우느라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리고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애 둘을 어떻게 키우고 먹고 살아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같이 식당 해볼 생각이에요. 딸이 하는 말을 듣고 김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집 팔면 당장 어디에서 살려고? 아빠 집에서 좀 지낼 수 없을까요? 그 말은 딸이 식당을 차린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안 그래도 내가 방금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 집 처분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 생각이다. 김 씨의 말에 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집은 두고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던 우리 생활비를 쓰던 할 게 아니냐? 아빠, 그 정도 모아놓은 돈도 없으세요? 너희들 시집 장가 보내느라 내가 얼마를 쓴 줄이나 알아? 그래요? 그럼 당분간 그냥 계세요. 어차피 저희들 둘 다 일을 하게 되면 애들 봐줄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식당에 일손도 부족하니 김 씨에겐 식당에 나와 도와달라 하고 김 씨의 아내에게는 아이들을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둘을 놔두고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일이 힘들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넘긴 마당에 식당 일과 육아를 하라니 김 씨는 딸에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쓰러운 상황에 바로 거절을 하진 못했지만 쉽게 승낙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죠. 일단 아내와 상의를 했지만 김 씨도 내심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시골 내려가는 걸 미루고 단 1, 2년이라도 딸과 사위를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내심 경제적인 도움까지 요구했던 딸에게 아내는 한술 덧더 그마저도 도와주자며 김 씨에게 사업자금까지 투자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애들 살 길은 마련을 해줘야죠. 애 키우면서 두 부부가 식당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김 씨가 거절을 하게 되면 딸의 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부족하다고 했던 돈은 1억이었고 그 정도는 조금 무리하면 빌려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집도 사정이 풀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갈 거고요. 김 씨는 아내의 말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는 계획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딸의 가족은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식당을 차린 후에 김 씨와 딸 그리고 사위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힘들어진 사람은 김 씨의 아내였어요. 순식간에 늘어버린 식구들 때문에 집안일도 엄청 많아졌고 손주들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2명을 돌보는 일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전에 조용하던 부부의 삶과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김 씨가 아내를 도와줄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지만 일손이 항상 부족했고 김 씨가 홀과 주방을 오가며 모든 일을 다 도와주었어요. 이복의 최서방 가게 앞에 박스를 버릴 때 말이야. 테이프를 떼고 잘 접어서 버리면 어떤가? 아무래도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에 좋지 않아서. 뭐 어때요? 어차피 금방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가져가실 건데요. 사위는 그전에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김 씨가 보기에 성에 차지 않았고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김 씨가 진심으로 조언을 해도 전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죠. 장인어른 안 들어가세요? 저희 이제 퇴근할 건데. 먼저 들어가. 난 여기 청소 좀 더 하고 들어갈게. 가게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였지만 손님이 일찍 끊긴 날에는 8시 반 정도가 되면 사위와 딸은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만큼은 영업시간이 손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가게에 남아 청소를 하거나 다음날 재료 준비를 하면서도 끝까지 영업시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항상 마무리를 끝까지 하고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9시 반 정도였습니다. 이건 김 씨가 슈퍼마켓을 할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었고 온몸은 피곤에 찌들어 천근만근이었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애들은 일찍 자러 들어갔으니까 얼른 씻어요. 당신은 오늘 별일 없었어? 별일은 없었죠. 근데 애들끼리 싸우는 거 말리느라 혼났어요.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어찌나 힘이 좋은지. 연년생 손주들은 부쩍 자주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나이든 할머니가 감당을 해야 하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죠. 김 씨는 서둘러 씻고 다음 날도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김 씨가 슈퍼를 할 때보다 훨씬 피곤해진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그렇게 일을 하시면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지금 밖에 기다리는 손님도 있는데. 다행히 딸과 사위의 가게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점심 저녁 피크타임에는 홀이 꽉 찰 정도였어요. 김 씨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마음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금방 치우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해. 김 씨가 손님이 다 먹고 나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한숨을 쉬며 자기가 한다고 행주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사위도 딸도 김 씨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았지만 김 씨 역시도 말 못할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딸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김 씨의 돈으로 모든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현재까지도 김 씨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김 씨가 무급으로 일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2달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했고 김 씨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그 뒤로는 1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직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요. 늘상 딸이 김 씨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즘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직원을 하나 더 쓰는 게 어때? 난 집에서 너희 엄마 도와서 애들이나 봐야겠다. 아직 그 정도 못 벌어요. 아빠,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지만 힘들다는 딸의 말과는 달리 조금만 한가하면 일찍 퇴근해버리고 딸과 사위는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딸과 사위, 그 와중에 식당이 잘 되길 바라고 열심히 일했던 김 씨였죠. 그렇게 참고 지낸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았고 식당은 매일 안정적으로 장사가 되었어요. 최서방, 식당일 하는 사람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니까. 김 씨의 잔소리 역시 2년째였죠. 사위는 그런 김 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한숨을 푹 쉬더니 담배를 끄고 가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시간에 사위가 김 씨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보기에 안 좋잖아요. 사위가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 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장인어른, 요즘에는 아예 노인들을 손님으로도 받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직원을 노인으로 쓰고 있으니 이건 좀 문제잖아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차라리 김 씨에게 사람 구해서 쓸 테니 식당에는 그만 나와도 좋다라던가. 그동안 고생 많았고 집에서 쉬라고 말을 했었다면 차라리 좋은 마음으로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니 듣는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자네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식당 오픈하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월급까지 드리면서 장인어른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순간 화도 나고 황당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쐐기를 박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은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간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김 씨의 말들이 그동안 사위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위가 하는 말들은 예의도 없고 조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김 씨에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딸에게 몇 번이나 사람 구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아내가 있었죠. 당신이 웬일로 벌써 집에 들어와요? 애들이 아빠 힘들까봐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했구나. 아내의 말에 김 씨는 자신이 사위에게 들었던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곤에 지친 아내가 일찌감치 잠들었고 딸과 사위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시고 있었네. 마침 잘 됐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딸과 사위는 가게 문을 닫고 술을 한잔 하고 왔는지 약한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한참 동안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계속 여기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딸이 이제 독립하고 나가려나 하는 생각이었죠. 아빠가 투자해준 초기 자금은 이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젠 엄마랑 같이 시골 내려가세요. 듣고 보니 자기들이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김 씨 내외보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보고 내려가라고?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죠.
아빠가 빌려준 1억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시골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표정 변화도 없이 태연하게 말하는 딸을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1억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고 살아? 아빠 그동안 모아둔 다른 재산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애들 학교 문제도 있는데. 다들 안 자고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세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도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빌려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내려가서 사시면 돼요. 뒤늦게 상황을 이해한 김 씨의 아내 역시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어디로 가시고 싶은지 상의해 보세요. 그럼 저희도 알아볼게요. 너무나도 가볍게 말하는 사위와 딸은 두 부부를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딸과 살고 싶지 않다면서 시골에 내려가자 말했고, 사실 김 씨는 집을 팔지 않고도 시골에 정착할 정도의 돈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내 집에서 눈뜨고 쫓겨나는 기분이었고, 갈 때는 가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딸과 사위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집에는 김 씨 부부 둘만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핸드폰으로 1억이 송금되었다는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별다른 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딸에게 빌려준 돈을 갚은 걸 보니 빠른 시일 내로 집을 비워달라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당신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비밀번호 바꾸는 거 어디 적혀 있었는데. 김 씨 부부는 한참을 고생한 끝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릴 수가 있었죠. 앞으로는 어쩌시게요? 어쩌긴 여긴 우리 집인데. 우리가 살던 세를 주던 우리 마음이지. 그럼 애들은 어쩌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자식 걱정을 뭐하러 해? 당신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김 씨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르게 짐을 뺄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 물었고, 바로 딸네 식구들의 짐을 빼고 창고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왜 집으로 안 가고 가게로 온 거야? 내가 아까 학원에 전화해서 너희 가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가게 바쁜데 왜? 무슨 일이야? 아내의 휴대폰을 옆에 있던 김 씨가 넘겨받아 대답했어요. 나다. 오늘부터 집 비밀번호 바꿨어. 너희들 짐은 내일 모레 이삿짐 센터가 와서 싹 다 빼가기로 했다. 나중에 너희들 살 곳 정해지면 그때 찾아가라. 아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조만간 시골에 집 구하면 이 집 팔고 내려갈 거다.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참 뒤에 가게 문을 닫고 도착한 딸과 사위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 손주를 쫓아낼 수가 있어? 딸에 이어 사위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애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김 씨가 아무 대꾸도 안 하자 현관문을 발로 차는지 쾅 소리가 들리고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틀 후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딸네 식구들의 짐을 빼고 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빠, 진짜 이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맞아요. 장인어른, 앞으로 애들 평생 안 볼 각오는 하신 거죠.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긴커녕 손주를 인질로 협박을 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는데,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었던 아내가 김 씨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예뻐야 손주도 예쁜 법이야.
근데 자식이 미워지니까 이젠 손주도 안 보고 싶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내는 속이 상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은 충격을 받았는지 펑펑 울며 손까지 벌벌 떨었고 사위는 크게 한숨을 쉬고 김 씨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상보다 순순히 물러나는 걸 보니 식당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늘 입으로는 돈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김 씨와 아내가 거의 공짜로 노동을 해주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 부부와 딸네 식구들은 사실상 절연을 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시골의 풍경 좋은 전원주택을 구입한 김 씨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마당에 진돗개도 한 마리 키우면서 살다 보니 정신없이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아들도 한국에 들어와 김 씨 부부를 만나고 갔고 그때 아들이 이야기해줘서 딸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나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많던 식당이었는데 김 씨가 손을 떼고 1년 반 만에 폐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 보면 김 씨와 아내는 딸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금은 딸의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는 중이라 하고 조만간 시댁에 돈을 빌려 또 식당을 차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듣고 김 씨는 정말 딸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길 잘했다 생각했죠. 아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김 씨 부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결정이 후회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내와 충분히 소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괜한 근심 걱정을 사서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